저는 그 부산 강서지점에 근무하는 김정미 쌤이고요. 교보생명에 입사하는 2006년도 8월에 입사해서 벌써 이제 10년이 다 돼 가는데 1년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는 그 백병원의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다가 육아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집에서 육아 휴직을 하고 있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공무원이고 뭐 아기들이 조금 뭐 5살, 6살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집에 있기가 조금 지루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지인분이 어느 날부터 자꾸 출근을 하고 뭐 애기 유치원 태워보내고 빨리 출근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여쭤봐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한번 와서 알아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교보생명이라는 곳에 클릭이라는 걸 1, 2, 3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보생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시 병원을 가야 되나 직장을 다시 구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아기 문제도 일단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제가 쉬면서 가사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아랑 가사랑 내가 주부로서 했던 역할까지 하면서 병원을 다시 가기에는 이제 교대 근무를 해야 되고, 또 개인 병원을 가기에는 어떤 뭐 급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마땅한 일이 없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교보생명의 클릭을 1, 2, 3를 받는 동안 전혀 모르는 일이고 생소하잖아요. 근데 그냥 클릭을 들으면서 그냥 안 해보고 내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포기하기에는 조금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막연하게 들어서, 그럼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고민 많았어요. 좀 겁도 났을 텐데. 네네. 그때 당시에 그 작은 딸이 이제 문화센터에 발레를 배우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려고 이제 생각을 딱 하고, 그럼 교육을 받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집에 와서 또 생각해보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 우리 딸 그 발레 그 문화센터도 가야 되고, 뭐 이런 뭐 어머니도 불편하시고 이래서 교육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이제 거절을 한번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제 제가 남편한테 상의를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사실은 교육을 받고 싶어서 받는다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다. 내가 안 해봤던 일이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망설이고 하던 김에 제가 이제 뭐 거절을 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 만약에 그게 이유가 된다 하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다 하더라고. 저보고 앞으로 직장을 다닐 거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뭐 일은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딸아이 그 발레 그러니까 문화센터 발레 가는 게 걸림돌이 된다 하면 아마 이 아이가 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또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핑계거리를 찾지 않겠냐. 그러면서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어쩌면 지금 이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금 용기를 줘서 제가 다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몰랐어요. 정말 몰라서 그전에도 이제 보험 아줌마에 대한 뭐 이미지나 영업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조금 보험 이미지, 우리나라 보험 아줌마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이제 외자계 회사에 뭐 FP님한테 가입을 하면서 그분 이미지가 참 좋았었어요. 이제 전문가적인 느낌도 나고 하면서 일을 하면서 조금 저분처럼 저렇게 조금 전문가적으로 제대로 배워서 이 가족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일을 한다 하면, 그러니까 기존 보험 아줌마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고 내가 조금 전문가적인 모습으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런 영업에 대한 선입견을 전혀 가지지 않고요. 그냥 내 일로 한번 열심히 한번 배워보자 라는 생각만 가지고, 영업은 뭐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영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생각을 못하고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 상품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서 뭐 이게 좋구나 이렇게 느낀 거는 크게 아직까지는 그런 사고들이 없었었고요. 그냥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보험 상품을 얘기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부모님 얘기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뭐 저희 가족 얘기 또 주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면서 보험 상품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지급되는 보험금만 지급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 전반에 그냥 무조건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일들은 계속해서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백병원의 간호사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는 동안 제가 천직인 줄 알고 정말 일을 했었어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어떤 다짐을 하고 시작했냐면 내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나에게 참 맞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뭐 3년, 4년씩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냥 제 일이라고 합리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보생명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입사할 때 내가 그 대학을 다녔던 것처럼 대학 다닌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워서 제2의 나의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교보생명이라는 회사가 저한테 다시 어떤 제2의 나에게 조금 일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선입견이 없이 사실은 시작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러면 제대로 배워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제가 만나는 많은 후보자들은 보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영업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그분들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이 일은 내 일이다 아니다라고 먼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선택을 해서 해보고 해본 다음에 이게 내 일이면 나한테 맞는 좋은 일이 되는 거고요. 아닐 때는 또 다른 직장을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 저는 그냥 뭐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원래는 고향은 김천인데 부산 백병원에서 내과에만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을 하면서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울어봤고 또 끼니를 제때 못 먹고 일해본 적도 있고요. 또 3교대 근무를 할 때는 집에서 잠을 잘 때 그냥 출근하기 위해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와서 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도 되게 큰 보람도 느끼고 경제적인 부분도 만족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내가 그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저희 가정에 대한 어떤 책임질 또 한 사람이 더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가정을 또 생각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일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가사랑 병원 일을 같이 하기에는 제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개인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퀄리티가 좀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해서 되게 망설이고 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냥 요즘 사실은 맞벌이를 안 해서는 힘들어요. 사실 경제적인 부분도.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저희 남편이 이게 이제 주로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이제 교보생명 입사를 해서 계약이 없어서 영업을 해서 계약이 없어서 급여를 못 받아오더라도 아마 그 시간 동안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뭔가 더 나한테 남는 거 배우는 게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게 더 가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로 저를 일하러 내보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생각할 때는 와 우리 남편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생각하면 돈 벌어오라고 나를 떠민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 말 때문에라도 제가 그러니까 영업적인 부분에 크게 부담을 안 가지고 일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옮길 때 사실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선입견들이나 잘못된 그런 거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제 스스로가 판단하고 싶었어요. 이 일이 정말 그런 뭐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많은 그런 일인지 아니면 나한테 맞는 일인지. 그래서 교육을 받는 동안 이제 편지도 써야 되고 DM 뭐 알리기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알리지 않았고요.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나를 조금 응원해 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조금 선별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오빠, 사업을 하시는 오빠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오빠한테 먼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에 뭐 자모회 엄마들 중에 그러니까 워킹맘들한테 이제 알렸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다 그냥 네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와중에 딱 한 분 저희 그러니까 시누이죠. 제일 큰 시누이가 그랬어요.
형님 저 어디 일하러 나가요 하니까 어딘데 병원 가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니 병원은 아니에요 하니까 바로 보험회사 갔나라고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라고 하니까 보험회사 갔다고 뭐 주변에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좀 부탁하고 하는 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형님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저한테 이제 시간을 준 게 잘한 것 같아요. 왜 하필 보험 쪽이 아니고요. 간호사는 현실하고 지금 제가 맞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어 자선택으로 뭐 아르바이트도 해봤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를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은 그분이 권유를 저한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삼성생명도 아니고 뭐 하나생명 이런 타사가 아니라 교보생명이었고요. 제가 알아온 게 클릭이라는 것을 이제 교보생명에서만 받아보고 아 교보생명이 이렇게 역사도 오래되고 아 기업 윤리나 마인드나 이런 것들도 참 괜찮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데 여러 군데 알아본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한번 배워보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보생명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리크루팅 후보자들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회사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찾아보고 또 RP 연습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업을 쭉 하면서 교보생명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게 고객님들이 많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교보생명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입사해서 쭉 한 길만 그냥 교보생명만 보고 걸었잖아요. 뭐 타사를 어떻게 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런 건 없었는데 그냥 문화 자체가 고객을 위한 부분 사실은 기업은 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고객에게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제가 너무 조금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또 상품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FP를 위하고 고객을 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교보생명을 더 다른 회사보다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많았어요. 제가 입사를 했을 때 교육받을 때는 너무너무 재밌는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뭐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하라는데 그냥 시킨 대로 사실은 가서 정보 받아오고 그 분들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와서 전산에 뭐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영업은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부터 소개를 해갖고 이제 뭐 위촉 뭐 계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동기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동기들이. 저는 힘든데 동기들이 너무 잘하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첫 달부터 그냥 이 일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그 고민을 하는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나 스스로한테 했던 약속이 그래 최소한 1년은 정말 열심히 해보고 아니다 싶을 때 그럼 다시 병원을 가자라고 생각했던 걸 다시 이제 조금 되새긴 점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전부인 일인데 사람 때문에 감사한 일도 많이 생기지만 사람 때문에 사실 힘든 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격이 조금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털어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런 마음고생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또 사람으로 인해서 또 치유가 되고 내가 힘든 부분을 고객님들 만나서 위로받고 출근해서 위로도 받고 또 반대적인 부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영업으로 힘들고 사람으로 힘든 부분들이 또 반대급부적으로 영업하고 사람들 때문에 치유가 되고 이렇게 이제 시간적으로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정말 지금 1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어떤 뭐 지원 시스템 이런 건 잘 모르고요. 교육이 있다면 어쨌든 좀 참석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받아야 저한테 계속해서 어떤 쉽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고객을 만났을 때도 이제 제가 할 거리들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좋고요. 또 이제 또 제가 이제 조금 느끼는 게 FP로 입사를 해서 신분 상승, 신분 발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FP의 길뿐만 아니라 그냥 저처럼 매니저나 소장 아니면 지점장 또 아니면 더 큰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큰 교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다른 시스템을 떠나서 고객의 어떤 이제 환원하는 서비스 부분이나 그 FP들 자녀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부분들이 저는 교보생명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호사를 했던 일이 어떤 이제 뭐 의학적인 부분이나 병원에 관련해서 또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병원이라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겪으면서 제가 지금 어떤 이제 영업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조금 견딜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품 뭐 보험 어떤 뭐 의학 용어나 보험금 지급 관련해 있어서는 조금 제가 누구보다도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고객님들이 입원을 하시거나 하셨을 때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뭐 병원을 제가 방문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조금 제가 아파서 병원 가는 거는 자꾸 미루게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꺼리낌 없이 제가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객님들이 조금 저를 신뢰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른 어떤 뭐 전공이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보험일이 굳이 뭐 의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괄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도전을 하시면 되게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일단 저는 부산에 연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연고가 한 명도 없었는데 교보생명에 입사를 해서 제가 이제 가는 고객님들이 언니도 되고 뭐 오빠도 되고 형부도 되고 아버님 어머님도 되고 하면서 제 어떤 새로운 이제 인간관계 형성하는 부분들이 이제 FP라는 일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FP 일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더 많이 느끼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고 또 제 동료들이나 친구들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일이 또 소득이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좀 보람된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우리 0차월, 1차월 때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거기에서 뭐 3개월, 뭐 1년, 5년, 10년 후 계획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위성방송 출연도 있었어요. 그게 목표에.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내가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제 비전이라고 하면요. 내가 했던 일을 보고 아니면 내가 살아온 길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와, 우리 부모 생각하면 내가 참 다른 어떤 엉뚱한 생각, 뭐 이렇게 열심히 안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제가 이제 그런 멘토가 되고 싶은 게 제 비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SM을 하고 있는데 좋은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게 제 비전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쭉 뭐 두서없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굳이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일을 해서 내 이름이나 내 자리를 찾고 싶으냐 안 찾고 싶으냐 또 살면서 정말 이렇게 그냥 지금 자리에 안주하고 싶으냐 발전하고 싶으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우리 일을 제가 왜 권하냐고 여쭤보면 우리 일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이면서 보람이나 어떤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부수적인 어떤 뭐 성과에 대한 어떤 뭐 수수료 부분 또는 자기 어떤 명예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일에 비해서 더 그게 노력 여하보다 더 큰 이제 뭐라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망설이시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발전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1년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고 일이 아니면 내가 원래 전공을 했던 병원으로 다시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금방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하면서 10년이 다 돼가요. 제가 30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40대가 됐는데 일하면서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객님들도 그렇고 어떤 같이 일하면서 직장 동료분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가족분 그중에 남편도 그렇고 부모님 그러면서 한 번도 이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혹시나 만약에 보신다면 제 주변에 이제 저를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조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